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시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 진행을 맡은 구한이 서승현입니다. 네. 혹시 김연희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아, 네네. 그 탈북 프로커에 속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셨는데 가족들을 그리워하시면서 계속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근데 얼마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되셨어요. 국가보안법이요? 네, 아 진짜 약간 어처구니 없죠. 아니 10년 넘도록 성환역을 하셨는데 그거는 들어주지도 않고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북 주민이 자기 나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게 왜 우리나라 법에 저촉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김연희 선생님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충격적이네요. 진짜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에 악법인 네. 게 또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김연희 선생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해외여행 나갔다가 현재 그 번이 아니게 남쪽까지 와가지고 10년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 때는 이명박 박근혜 때 그때도 뭐 감옥도 갔다 오고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때는 뭐 반공 어떤 반복 체제 뭐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했지만 지금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정말 따뜻한 범위였다 해서 평화 번영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반공 시대처럼 똑같은 국가보안법으로 뭐 이런 게 기소를 하고 재판 날짜까지 잡혀온 거 보면서 참 이거 지금이 어느 때야? 분명히 평화 번영 시대 맞아? 이게 시대착오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 국가보안법 자체도 물론 남쪽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을 힘들게 그 법 때문에 힘들게 정말 살아왔겠지만 저는 남쪽에 와서 난생 처음 겪는 거잖아요. 북에 있을 때는 뭐 국가보안법, 남한이 뭐 주적이야, 뭐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남조선은 우리 가족이야, 형제야, 이런 것만 배워다 나니까, 남쪽에 왔는데, 주적이 누구냐 하면 북한이다, 뭐 이런 게 공공연하게 국회에서까지도 말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냥 안타깝고요. 근데 그런 게 직접 저를 몸을 막 옥죄우니까 국가보안법에 좋아한대. 난 평양 사람인데 평양 사람 보고 평양을 자랑했다고 평양의 가족 이야기를 했다고 북에 가려고 한다고 국가법으로 걸어서 재판을 장에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코미디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렇게 처음에 2011년에 와서 밀항시도 하고 위조 여권 만들고 감옥 갔다 오고 했던 게 4년이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게 2015년이었는데 나와서부터 전문 경북지방경찰청이죠. 그 보안수사대에서 계속 수사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5년 동안을. 그랬다가 이번에 대구 검찰에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죠. 3월 24일 날로 잡혔어요. 찬양과 북을 찬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 참 한번 돌아봤던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재활용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 회사는 너무 힘들다니까 남쪽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12명인데 저 혼자 조선말을 하고 나머지는 다 뭐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몽땅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저 혼자가 조선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한국 와서 일을 하려니까 기초말은 배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기초말은 언어가 통했어요. 근데 전 세계니까 얼마나 자기 나라가 자랑스럽게 했어요. 우리나라 가면 구경할 건 어떤 게 멋있어? 이런 말을 편하게 했단 말이죠. 저도 당연히 했고 평양 못 가봤죠. 평양은 이래요. 뭐 이런 말도 했고 9월 이번에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 우리가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순간이 있었구나. 이게 정상이 아닐까. 근데 현재 제가 북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북을 우리 이런 것도 정보 있고 난 공부할 때 이런 것도 배웠어요. 이걸 말했다고 해서 찬양했다고 북을. 이렇게 국가보안법에 지금 걸린 거죠. 그게 황당한 거죠. 지금 이게 수많은 내국인들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들.
일하는 외국인도 있고 남쪽 사람과 사는 다문화 가족도 있어요. 한국인으로 됐겠죠. 다 자랑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고 왜 꼭 북쪽 사람만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까?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건 좀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재판 걸려서 공소장이 나왔는데 한 200장이 돼요. 그거를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님이 번역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경호 변호사님이 제 변호사를 하는데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국제법률가 협회라던가 유엔 강제 실종 거기라던가 외신이라던가 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대가 돼요. 그 외국인들은 유엔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북에서 강명성 1호 인공위성 쐈어요. 우리 민족의 자랑 아닙니까? 우주 로켓 하게 되면 제일 최첨단 기술인데 그래서 자랑스럽네 자꾸.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걸렸어요. 내가 뭐 조선 만세한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자랑스럽다 그랬는데 그게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찬양인 게 뭐냐면 전 정말 몰랐어요. 제가 북에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전 세계가 다 본단 말이에요. 남쪽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북에서도 올려더라고요. 근데 북에서 저희 딸이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 해가지고 영상 편지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거 몰랐는데 저는 우리 민족끼리 못 보여지 않습니까? 불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미국이나 어디 스웨덴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페이스북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나 우리 딸이 엄마인데 나한테 보낸 편지구나 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봤어요. 그리고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페이스북에 난 공유를 했어요. 그거 걸렸어요. 뭐지? 내 딸이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를 그냥 공유한 건데 왜 걸리지? 반국가 단체의 성원에 편지를 공개했다는 건데 반국가 단체이기 전에 내 딸이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게 참 안타깝죠. 딸하고 전화 통화도 했어요. 전화 통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은 북에 가게 되면 유심칩을 팔아주면 핸드폰에 끼우잖아요. 그럼 평양에서 전 세계 자기 가족한테 통화를 해요. 근데 그때 외국 재미교포가 신은미 선생님이 가서 저희 딸한테 핸드폰을 줘가지고 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 통화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CNN이 실제 북에도 주재하고 있고 남쪽에도 주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CNN이 저희 가족을 만나서 그 영상을 서울에 있는 CNN한테다가 전송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제가 직접 받아서 저 버는 거를 촬영하고 그게 공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CNN이 했어요. CNN은 안 걸었어요. 근데 재미교포가 가서 뭐 행고 개인이 했던 거 이런 거는 화학통신 뭐 이러는데 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2018년도인가 그때 남쪽에서 남쪽 대표단들이 평양 올라갔어요. 평양 가서 교원대학도 참관하고 뭐 어쩌고 했잖아요. 카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뭐 까톡 난 지금 평양 어디입니다 뭐 하고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해학통신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안 걸려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저는 평양에 있는 딸이 저한테 보내는 영상을 그냥 공유를 했던 거죠. 거의 걸린 거죠. 근데 실제 잘 걸리려면 뭐가 걸려야 되냐면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호텔까지 가서 그 북대표단 단장님이랑 그 선수단 대표들 다 만나고 막 울고 안고 그러면서 그 대표단들이 고생한다. 남편이랑 딸이랑 잘 있다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거다고 고향에 갈 거다. 이렇게 힘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족 소식도 전해주고. 이건 남쪽식으로 말하면 반국가 단체 성원과 만난 거잖아요. 그건 안 걸렸어요. 직접 만났는데 막 가족 소식도 전하고 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왔다 갔다 하고 남쪽 대표단들이 북에 왔다 갔다 하고 했던 평화 번영에 걸은 시기였잖아요. 여 시기는 딱 뺐더라고요. 또 허시기 빼고 나머지를 또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정말로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은 웃기는 법이다. 저는 공소장을 쭉 훑어봤어요. 한 200장 되는 공소장을 봤는데 보면 볼수록 웃어요.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아니 뭐지? 이거 검사는 정말 남들보다도 공부 더 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학 나오고 저 대학 못 나왔거든요. 대학 못 나온 제가 국공수장 벌 때도 창피해요. 솔직히. 북에서 어떤 인공위성 쏘고 북에 어떤 경축 공연 하잖아요. 예술인들 공연. 멋있다. 이렇게 댓글 달한 거. 올린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댓글 단 저는 걸렸어요. 웃겨요. 하여튼. 제가 대구에 한번 갔던, 대구에 무슨 김정은 위원장 뭐 답방 뭐 해가지고 그때 거리마다 뭐 오면 환영도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구에 가서 뭐 평화 어떤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서 막 대구 사람이 막 버스 쪽에서 막 뭐 싸우는 거예요. 뭐 이것들아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대구 법원에서 무슨 뭐 누굴 뭐 환영한다는 거냐? 막 하더라고. 근데 제가 지나갔다가 그게 어떤 뭐 북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인다는데 어쩐다는데 왜 그런 나라를 환영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북에 가봤냐? 가보지 않고 왜 거짓말을 하냐? 그래서 막 말을 했더니 야 이래나 너 그렇게 저으면 북에 가 살아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좀 보내주세요. 막 그랬더니 짝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흔히 제 기사나 뭐든 해서 댓글 다는 게 그거예요. 야 그렇게 저으면 가. 삼국으로 해서 가면 되잖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가고 싶어요. 정말 삼국으로든 뭐 어국으로든 뭐든 하여튼 정말 무슨 수를 썼어도 가고 싶은 게 제가 10년 동안의 갈망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섬나라 같은 남쪽에 갇힌 거잖아요. 10년 동안을 출국 금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든 거잖아요. 이 나라 정부가. 그래서 정말 제발 출국 금지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밀양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수를 써서도 좀 가고 싶다. 저는 사상 정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있는 여자 아니에요. 그냥 내 딸, 가족, 남편, 부모 이게 가장 소중한 그저 한 아줌마거든요. 그래서 갈 수만 있다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고 싶다.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건 너무 강렬한데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남들은 중국 여행이나 어디나 자유롭게 다니지만 저는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이렇게 5년 동안을 밀착으로 막 저를 주시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이건 이메일이건 싹 다 뒤졌어요. 뭐 제 행동이고 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를 막 조사하고 있는데 밀양을 어떻게 또 하겠어요? 모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는. 여권이 몇 년 만에 나왔었죠? 8년 만에 나왔죠. 8년 만에 나왔는데 그때 정말 설렜죠. 진짜 설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올라가가지고 나 진짜 갈 것 같아. 막 보내줄 거야. 인권 변호사라는데 보내줄 거야 했는데 드디어 여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싹 다 짐 정리하고 또 사람들 인과관계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선생님 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여권도 나오고 갈 겁니다. 그리고 8년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 엄마한테 보낼 선물 또 남편 또 애틋하잖아요. 의사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한테 가면 뭘 선물 사주면 좋을까? 그래서 남편한테 의료기구 뭐 이런 거 좀 사줄 생각. 딸한테는 8년 동안 함께 해주지 못한 딸한테 미안해서 이 나이면 아마 남자친구 있을 거야 해가지고 커플링까지 샀어요. 딸한테 줄 거 커플링하고 딸 먹거리 하나 사고 쫙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에 일주일 만에 출국금지 명령서가 저희 집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다시 꺾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매 달마다 저희 집으로 날아와요.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라고. 차라리 저는 1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법무부나 이거 구 가나라는 분들 혹시라도 제 말을 듣는다면 제발 좀 1년씩만 해달라. 제발 한 달씩은 하지 마라. 왜냐면 한 달에 하루 딱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넣고 소리 나서 통신원이 오면 딱 편지 받을 때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 받을 때 그거 딱 하루는 정말 무너져요. 이달도 금지네? 그래서 제발 제발 조금 나 보내지 않는 건 괜찮지만 제발 1년씩만 좀 했으면 좋겠다. 매달마다 아프게 하지 마라. 1년에 딱 하루 아프고 싶다. 그런 거죠.
황당했어요. 옛날 때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아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넌 그런 사람인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희망을 가졌던 거잖아요. 사람이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애초에 박근혜 같을 때는 희망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말 정상들이 왔다가 막 회담하고 어쩌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나를 어떤 법정에 세운다. 그것도 제 고향을 칭찬하고 딸의 편지를 공개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걸로 해서 잠입 탈출죄를 또 씌웠다는 게 이 사람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이나 딸이나 안고 막 할 때 조금은 미안한 마음 안 들까? 딱 단 한순간만이라도 좀 미안한 마음 들었으면 좋겠다. 그쵸? (1월 14일) 날 대구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대구에서 법원 앞에서 대구 변호인단도 꾸려지고 대구 시민들이 또 정말 열심히 도와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자회견 한번 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도 기자회견 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며 평양 시민인 김연희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에 있는 저를 국민을 유혹하고 이게 남쪽까지 끌고 와서 강제로 탈북자로 만들어서 10년 세월 이 땅에 이 섬나라에 옥류하고 있습니다. 그 옥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로 나갈까봐 출국금지해놓고 평양에서 온 딸의 목소리, 딸의 편지, 친구들 이야기, 평양의 소식을 내 페이스북에 공유하겠다고 해서 찬양 거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다시 서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10년 동안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아버지 엄마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남편 너무 보고 싶고 딸 너무 안고 싶어서 베트남 대사관까지 뛰어들었는데 가족의 품으로 가겠다는 이유로 잠입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법정에 서라고 합니다. 저의 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엄마는 왜 못 오냐고요. 남녀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희 딸한테 저 왜 못 가는 겁니까? 아버지 엄마인데 남편한테 딸한테 저는 왜 못 가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못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에서 나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김연희를 보내면 북에서 체제 선전에 씌울 수 있다. 또 김연희를 보내면 또 너도 나도 가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도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렇게도 떳떳하지 못합니까? 이 한 아줌마, 발 거 없는 이 아줌마 하나 보낸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북에 가겠다고 합니까? 이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북과 남은 체제 경쟁에서 이미 이겨버렸다. 그렇게 이겨버렸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북은 못 먹고 못 살고 찌질하고 그런 어두운 나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그렇게 잘났다는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들이 북에다 담아가고 살 겁니까? 저 보내면 여러분들 다 북에 갈 겁니까?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저는 사상, 정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엄마, 나이 많으신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제 얼굴 한번 보여주고 아버지 엄마한테 술 한잔 따라드리고 10년 동안 헤어졌던 사랑하는 남편 안아보고 딸 안아보고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서 따뜻한 밥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저는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언어도 인종도 다 다르지만 꼭 같은 거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을 가진 가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가족을 가지면 안 됩니까? 저는 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다문화 가족도 있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들은 누구나 편안하게 말합니다. 남쪽 사람들 만나면 우리나라는 우리 조국은 뭐가 맛있고 뭐가 좋고 뭐 좋은 구경거리가 있고 수술 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녀 형제분들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좋고 다 이야기하겠죠. 우리 북쪽 사람은 북에서 온 사람은 왜 내 고향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해서 왜 말하면 안 됩니까?
나 북에서 저는 왜 북에서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었고 전 추억이 있었던 거 이런 거 말하면 왜 안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은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왜 내 고향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고 내 가족에 대해서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남녀 형제 여러분, 제발 저 가족 좀 찾아주세요. 저 국가보안법이고 뭐고 이런 거 정말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감옥에 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저 그런 거 다 관심 없고요. 저 제발 가족의 품으로 좀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남녀 형제모 여러분,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기자회견 하는 거 옆에서 봤던 사람들도 그렇고 하는 소리가, 야, 이건 참 아니다. 아니, 저 여자가 무슨 큰 인물도 아니고, 저 여자 하나 보낸다고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못 보내지? 이런 말 일반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기자회견 하는 거 들으면서, 참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 생각도 이렇구나. 저는 그냥 한 아이 엄마고, 일반 아줌마인데, 이런 버젓것없는 아줌마 하나를 못 보낼까? 내가 뭐 대한민국의 전입에 뭐 위험이 됩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뭐 어쩌겠어요. 전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남쪽도. 남쪽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혈육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쪽에 대해서 절대 뭐 힘든 뭐 불편함 이런 게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 따뜻한 사랑이나 정 이런 게 더 너무 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 남녀 형제들의 사랑인데, 이런 사람을 보내면 더 북에다가 남쪽 사람들에 대한 이런 혈육의 정을 또 전달도 해주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자꾸 삐라날리고 허튼 짓 하지 말고 저 같은 사람 보내면 남쪽에 대한 실상도 더 잘 알려줄 건데, 왜 남들 보지도 않는 삐라 같은 거 날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나를 왜 안 보내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남과 북이 결혼해야 된다. 우리 북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뭐 열어보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묻고 싶은 게, 북에 가서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 15만 인민들이 막 울면서 한용했어요. 그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문재인 언제 봤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정이 있어서 울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을 정말 국제 봉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일어섰고,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분열됐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분열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파하면 안 된다. 70년 동안 옥죄에 있었던 그런 울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막 울음으로써 우리 손잡고, 당신과 우리하고 손잡고 우리 같이 조통하자, 이런 심장의 목소리였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진짜 연설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뒤에서는 평양 시민들 이렇게 다 가도 옥류해 놓고 있고, 해외에 있는 평양 시민들까지 납치해 오면서 어떻게 북에 가서 뻔뻔하게 북과 결혼하겠다고 하고 뭐 북에 가겠다고 하고, 우리 김정은 청비서님 답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잖아요. 답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 하는데, 부끄럽지 않을까? 어떻게 답방을 요구할까? 아니, 평양 시민들을 이렇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납치에다가 옥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북과 마주 서겠다고 해요? 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북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뭐 코로나 무슨 뭐요 이런 시시걸 동안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군본 정신부터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실제로 주족이 아니라 당신과 우리는 형제야,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뭔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뭔가 되는 거지. 그걸 가식적인,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결혼을 원한다면 이런 뒤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범죄 행위들 이젠 깨끗이 청산하고 가야 된다.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12명 납치 사건도 이젠 밝혀야 되고, 전화 또 우리 이거 뭐 외교일군 또 이렇게 망명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가겠다고 하고 그 여자나 전화 가겠다는 사람 다 보내야죠. 그러면 북에서도 남쪽의 진정성을 알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나설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 그 청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미처 생각 못하고 옆에 있던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가 정말 생각 못했다. 이거 누가 정말 고마운 분이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다 사상 정치가 떠나서 진짜 단 한 명만이라도 진짜 자식을 가지고 있고 부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계기로 좀 남북 결혼 좀 문도 좀 틀고 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남녀 형제들이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죠. 저는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북에 가서도 난 죽을 때까지 꼭 이걸 잊지 않고 북에 가서도 꼭 선전을 할 것 같아요. 난 남녀 형제들 없었으면 난 죽었다. 그래서 지금도 매 순간순간 이 남녀 형제들의 따뜻한 정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제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분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까?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분단 때문에 누가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남녀 형제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 통일을 발목 잡는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더 이상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이 악법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고 너무 분노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자기의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으면서 그런 가족들이랑 최소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면서 그걸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고 또 분노스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될 법이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일륜적인 부분이잖아요.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런 부분마저 국가보안법으로 막는다고 하니까 정말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서슬퍼렇게 살아있구나? 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7조뿐만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위해서 좀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이제 아마 여기 또 링크가 밑에 같이 딸려서 올라갈 것 같은데 김연희 선생님을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자기 나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그 송환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씨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서 해주시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링크를 보내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씨뿔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방송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